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스토리텔링 공부를 하면서 소설을 썼고, 영화 공부도 하면서 영화 일을 아주 조금 해본 사람입니다. 전문가는 전혀 아니고요. 영화를 보고 나면 벽에다 대고 혼잣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잠들기 전에 본 영화를 벽이랑 이야기하면서 안 좋은 영화 있을 땐 욕설도 하고, 그리고 좋은 영화 봤을 때는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다라고 말하면서 잠드는 저를 발견하곤 했는데 나와 같은 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요. 한번 용기는 내보자고 결심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석 작가님,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글을 쓰고 있는 프리랜서 석 작가입니다. 석 작가님은 제가 이 제안을 드렸는데 이 채널을 하게 된 동기나 이유?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영화를 굉장히 사실 좋아하는데 영화를 한동안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좋은 영화도 많긴 하지만 그걸 본다고 해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보니까 영화를 좀 게을리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영화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이런 계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석 작가님, 제가 알기로는 프리랜서로 책도 많이 쓰고 그러셨는데 영화 관련해서 혹시 뭐 책 쓰고 이런 건 없으셨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근데 영화에는 관심이 예전부터 많았잖아요. 좋은 영화는 정말 좋아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영화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많이 못 보게 돼요. 좋은 영화만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 처음으로 할 영화를 서울의 봄으로 정했거든요. 일단 시기도 시기고 네. 정신적 충격에서 제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어, 우리 석 작가님은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흔쾌히 오케이 하셨는데 우리 이제 수다도 떠고 하는 거에 서울의 봄은 몇 번 보셨나요? 2번 봤습니다. 저는 한 네다섯 번 봤어요. 네. 일단은 서울의 봄이 뭐 스토리나 시대 배경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김성순 감독님 이야기로 스토리와 시대 배경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뭐 예를 들자면 김성순 감독님의 영화는 이렇게 평론가들이 평론을 하실 때 한국의 정치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한다. 그리고 그 속에 시대를 대변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트 같은 경우는 청춘들의 방황, 태양은 없다 IMF 시대, 아수라는 부패와 권력 투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김성수 감독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김성수 감독님이 다양한 장르의 스타일에 도전을 하면서 그죠? 뭐 비트 같은 경우는 청춘 영화라고 봐야 되고 태양은 없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수라 같은 경우는 느와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엄연히 역사와 정치 같은 있고 감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재난 이거를 다루는 거고. 그래서 김성수 감독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장르의 스타일에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뭐 굉장히 꼼꼼하시기도 하고 완벽주의자시기도 하지만 좀 하고 싶은 거, 본인이 찍고 싶은 거 찍으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의 봄을 보면서 제가 김성수 감독님이 어떻게 서울의 봄을 찍으시려고 했을까? 제가 그래도 스토리 공부하고 영화를 공부할 때 그 악인이 승리하는 영화거든요.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과연 상업영화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악인이 성공하는 영화가. 그래서 이제 좀, 물론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마어마한 흥행을 했습니다.
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한다 하고요. 김성수 감독님 영화는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고 인간 본성과 권력의 속성을 날카롭게 탐구하는 작품들이 많다고 평가를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스토리를 공부하면서 노벨 문학상, 이번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도 받으셨지만 우리나라 한국의 언론사 중에 한 곳이 스웨덴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취재를 하면서 한림원을 취재해서 결과로 노벨 문학상의 기준을 이렇게 취재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기획 취재가. 그때 기준이 딱 두 개인데 첫 번째가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 내면의 깊이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강 작가님 작품이 워낙 유명하긴, 제가 볼 때 김성수 감독님도 아마 이런 인간 내면에 있는 본성과 권력의 속성을 날카롭게 표현하는 걸 저는 이번에 서울의 봄을 보면서 굉장히 깨달았어요. 이분도 그 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파고드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김성수 감독님이 이 영화를 왜 만드시려고 했을까? 영화라고 하는 게 악인이 승리하는데 역사적 사실이라 각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 텐데, 그리고 심지어 그 9시간에 있었던 사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쿠데타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모르거든요. 그 9시간을. 당신이 모르는 9시간에 대해서 왜 만드시려고 했을까라고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서울의 봄에 대해서 실화를 배경으로 하는 거에 대한 시대 상황을 쭉 보니까 물론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좀 끔찍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13명 중에 우리가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 최악의 대통령으로 많은 분들이 뽑고 있는데 이 전두환이 주인공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물론 캐릭터는 전두광으로 했지만 전두환을 최악의 대통령을 캐릭터로 나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11대 그리고 12대 대통령이고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1979년 12월 12일 9시간이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뭐 시대상을 보면 80년대 최고의 최규하 대통령이 이 하야도 정말 끔찍한 하야를 했겠죠. 그 다음에 장충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이 전두환을 다루는 영화인데,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끔찍했던 게, 정말 마지막에 정말 섬뜩하고 끔찍했던 건 바로 이 광주 5월 18일에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27일까지 지속되고 전두환 세력은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대통령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시작은 물론 그 전에 박정희 암살 사건이 있었지만, 영화 서울의 봄은 이 전두환이 1979년 12월 12일 9시간의 신군부 세력의 군사반란과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 간의 긴박한 대치를 그린 영화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결과를 알아요. 영화의 결말을 안단 말이죠. 악이 승리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수 감독님은 악이 승리하는 영화를 왜 만드시려고 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전문가분들은 이 영화가 흥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부분들이. 뭐 200만에서 많아야 400만이라고 했더라고요. 평가를. 제가 김성수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그 9시간을 본인은 그 9시간의 총소리들을 들었대요. 그래서 집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서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지? 되게 불안함으로 그 밤을 지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9시간이 바로 12.12 군사 쿠데타였던 거죠. 이때 감독님 나이가 한 20살. 고등학생 때였대요. 네. 고등학생 전이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김성수 감독님이 이 영화를 왜 만드시려고 했을까 해서 제가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 현대사 속의 가장 중요한 정치의 순간,
그 9시간 안으로 우리 모두를 다 데리고 들어가 보자라는 의도도 있으셨을 것 같고, 전두환에 맞섰던, 우리가 이름은 들어봤고 한 번은 접해봤죠. 그러나 전두환에 비해 우리에게 지명도가 낮았었던 그 낯선 그 인물들을 우리 머릿속에 등장시키려 하셨던 의도도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반헌법, 반민주, 반인류적 행동인 권력의 부당한 장악의 시도에 대해서 경각심도 주고 싶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석 작가님은 서울의 봄이 영화가 개봉한다라고 예고편이 뜨고 했을 때, 어떻게 이 영화가 왜 나올까라든가, 혹은 흥행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흥행까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 감독님의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해보면, 결국에는 그 전두환이라는 그 인물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건 아닐까. 지금도 아직 젊은 세대 중에는 전두환을 찬양하고 좋아하는 그런 신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 사람의 전두환이라는 실체를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와 함께 그를 도와서 부역했던 자들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직접 12.12 사태를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때쯤에 그래도 태어난 사람들은 그 뿌리가 대충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많은, 진보를 지향하는 분들이 민주당을 좋아한다기보단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정치적인 얘기인데, 그 이유가 그 뿌리가 전두환에 있기 때문에 그 당을 인정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감독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라고 하면 그 한강 작가님이 그러셨잖아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자를 할 수 있을까? 이것과 맥이 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현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 참혹성을 군사반란이나 내전 같은 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장이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의해요. 자, 이제 캐릭터 대해서 한번, 이 캐릭터 진짜 끝장이거든요. 전두광 캐릭터. 저는 이 전두광 캐릭터를 과연 누가 할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신의 선택, 신의 한 수? 황정민 배우님이 하시니까, 진짜 전두환을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것 같은 캐릭터가 나오더라고요. 전두광은 보안사령관으로 군사 반란을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황정민 배우님이 분장만 4시간을 했다고 하고 새벽부터 분장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황정민 배우님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페르소나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시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쓴 이 전두환이라는 가면은 배우 황정민 배우님이 역사 속 그 어떤 인물보다 훨씬 입체감 있게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 그 세트장에서 황정민 배우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몸소리를 쳤다고 해요. 스태프하고 다른 배우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극장 관 앞에 포스터에 10대, 20대 관객들이 주먹으로
잭 스트레이트를 날려서 뻥뻥뻥뻥 구멍을 뚫게만 들 정도로 저는 배우 황정민을 본 게 아니고 진짜 전두환의 화신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아셔야 될 것 전두환 같은데요. 캐릭터가. 그래서 와, 제 배우라는 분들은 캐릭터를 공부하면서 그 캐릭터의 권력, 영향력 그리고 그러니까 황정민 배우님이 이 캐릭터를 공부하시면서 이 전두환 캐릭터의 권력 그리고 영향력 그리고 힘을 전달하기보다는 잘못된 힘의 리얼리티를 그 못됨을 드러내기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두환보다 더 전두환 같은 전두환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배우의 뜻이 제가 공부하고 배울 때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러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라고. 근데 이번에 황정민 배우님이 늘 그런 거를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전두광 캐릭터는 저는 소름 끼쳤어요. 보면서. 이 영화를 끌고 가는 진짜 힘은 전두광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매력적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면에서. 자, 그러면 석 작가님은 전두광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사실 보셨어요? 전두광이라는 캐릭터는 물론 주인공이죠. 주인공인데 사실 전두환이라는 인물과 비슷할 것 같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화면 내에서는 굉장히 오버된 연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기를 드러내는 거에 서슴지 않아요. 그래서 광기. 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어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현실과는 약간 사뭇 다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현실에서 과연 그랬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현실은 좀 더 교활하고 현실은 좀 더 자신을 많이 숨기고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만 전두광이라는 캐릭터는 일종의 뭐 조커 같은 캐릭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약간 광기 어린 일부러 그런 식으로 연출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어쨌든 정상은 아니니까 군사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정상일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아예 미친 사람으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광자도 그렇게 붙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두광이라는 캐릭터는 황정민 배우가 정말 잘 살려줬고 미친 역할을 정말 잘해줬다.